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의 한복판 이태원. 대학생 조중필은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우연히 한 햄버거 가게에 들어섰다. 많이 신나고 있어. 화장실 갔다 올게. 뭐 드릴까요? 감자하고요. 콜라 하나 주세요. 네. 랜디. 랜디. 가게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음악과 외국인 손님들로 붐볐다. 집 근처야. 오빠하고 콜라 한 잔 먹고 갈게. 알았어요. 잠시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던 조중필.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빠! 오빠 왜 그래? 오빠! 일어나봐! 오빠! 피였다. 손바닥을 흥건히 적시고도 남을 만큼 많은 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왜 비좁은 화장실 구석에 쓰러져 있었을까? 피해자는 날카로운 칼에 오른쪽 목과 복부 그리고 왼쪽 목을 총 9차례나 잔인하게 찔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 수법이 너무 잔인한데? 살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누가 우리 오빠를 죽여요? 왜요? 윤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많이 다쳤대? 어디 다쳤냐? 준필아. 우리 준필이는 싸움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 아니야. 여보, 아니죠. 우리 준필이 아니죠. 어머니! 도서관에 간다고 집을 나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온 아들. 피해자 조중필은 3대 독자 외아들로 홍익대 전파공학과 4학년생. 게다가 4년 동안 한 번도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다. Hello? Hello, is that police station? Yes. I want to report murder which was committed in the burger store last night. I know who did it, sir. 사건 발생 다음 날 미 육군 범죄 수사대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Edward 걸려온다. and Patterson, they did it, sir. Ed and Peter did that? 미 육군 범죄 수사대인 CID는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했고 미국인 패터슨과 재미교포 2세인 에디에 대한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먼저 소재가 파악된 것은 17살의 미군속 자녀 패터슨.
Officer Patterson, you are under arrest for committing the murder. You have the right to keep your silence until getting your turn. 그리고 호텔 사물함에서 패터슨이 감춰둔 피 묻은 바지가 발견됐다. 그리고 사건 발생 5일째, 아버지와 변호사를 대동한 채 대한민국 검찰에 자수하러 온 또 한 명의 용의자, 바로 제이미 교포 2세인 에디였다. 이로써 사건 발생 5일 만에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에디와 패터슨 두 명이 모두 구속됐다. 왜 그랬어? 싸웠나? 싸운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괜히 쳐다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재미로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야? 17살의 미성년자가 철없이 저지른 짓이라기엔 수법이 너무나 잔인했고, 범행 현장 또한 대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었다. 피해자를 9번이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화장실 안은 소변기는 물론 벽과 바닥, 세면대까지 핏자국이 선명해 당시의 참혹함을 짐작케 했다. 지난 4월 3일 밤 10시경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17세의 재미교포인 에디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이 단지 재미를 위해 피해자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미 군무원의 자녀인 패터슨은 에디가 조중필을 살해하고 나간 뒤 범행에 사용한 칼을 치우고 피 묻은 옷을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에디는 살인 혐의로, 패터슨은 흉기 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고인 에디에게 묻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저하고 저기 있는 패터슨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엔 왜 갔습니까? 감자튀김을 먹어서 손을 닦으려고. 거짓말이죠? 화장실에 가기 전 패터슨의 잭나이프를 만져보며 이걸로 사람을 죽이면 재밌을 거란 얘기를 나눈 일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패터슨이 배가 고프다면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Hey guys, I'm starving. Should we have some burgers? Let's go to the downstairs. Yeah, let's go. 저도 배가 고팠고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햄버거 집으로 갔습니다. 햄버거가 나오자 패터슨이 잭나이프를 꺼내 햄버거를 잘랐습니다.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같이 있던 애들이 다들 멋있다면서 한 번씩 만져봤습니다. 저도 그런 칼은 처음 보는 거고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만져봤고요. 그리고선 도로 테이블에 놨다고요. 저 다음에 랜디가 칼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손에 상처 났는데 It's a real stuff like gangster used, Andy.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패터슨이 칼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Man, if you're gang, you could kill the man. No way. They're not killing everyone. 재밌잖아. 그네는 못하지? 그러면서 지가 무슨 갱이야. Knock it off. Come on over. I'll show you something. 자기가 깽이라고 자랑하길래 제가 좀 놀렸더니 패터슨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뭔가 보여줄 테니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실에 갔을 땐 마침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전 감자튀김을 먹어서 손이 더럽길래 손을 씻었는데 패터슨이 안쪽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근데 손을 씻다가 거울을 보니까 패터슨이 갑자기 그 사람 목을 찌르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패터슨 쪽으로 돌아봤는데 몇 점 목을 맞고 돌아선 그 사람을 패터슨이 계속 찌르더라고요. 그때 제 옷에 피가 튀었던 겁니다.
연달아서 3-4번 찔렀는데 너무 놀라서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터슨이 칼을 갖고 나갔고 저도 너무 겁나서 무서워서 패터슨을 따라 얼른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게 답니다. 전 정말 보기만 했어요. 사람을 죽이면 재밌겠다는 얘기는 농담이었다고요. 피해자가 오른쪽 목덜미를 찔리자 이렇게 왼손으로 목을 막고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했는데 목을 손으로 막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본인의 몸에까지 피가 튀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튀었습니다. 참고로 사람의 오른쪽 목에는 동맥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칼과 같은 예리한 흉기에 찔렸을 때는 피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찔렀기 때문에 가슴에 피가 튀었던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고인의 손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의 경우 두 손은 물론이고 머리와 얼굴, 바지 등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디가 아니라 패터슨이 바로 피해자를 9번이나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디는 자신은 목격자일 뿐 범인은 패터슨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패터슨에게 묻겠습니다. 에디의 말대로 본인이 피해자 조중필을 살해했나요? 아닙니다. 잭나이프가 생겼는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로 햄버거를 잘랐습니다. Is it yours? Where did you get it?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멋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에디가 칼을 만져보더니 자기 호주머니에 넣더라고요. Let's go. I'll show something. 에디가 뭔가 보여준다면서 화장실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에디는 우리한테 마약을 팔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에는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에디가 안쪽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에디가 오른쪽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시지와 중지 사이로 잡고 갑자기 그 사람의 오른쪽 목을 찔렀습니다. 배에 2번, 왼쪽 목에 4번, 오른쪽 목에 다시 2번, 그렇게 모두 9번 찔렀습니다. 에디가 칼을 버리고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로 쓰러졌고 전 너무 무서워서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 얼굴이랑 손에 피가 묻었더라고요. 그 순간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바닥에 제 칼이 떨어져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의심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다 해서 한 7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본인이 오해를 받을까봐 그리고 친구가 잡혀갈까봐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군요. 예. 패터슨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데 비해 에디는 불과 3-4번 정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찌른 것만을 기억할 뿐 두 번째 이유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범죄 심리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범인은 바로 에디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살인을 목격하는 사람은 공포심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 심리학의 기본 상식입니다. 용의자는 단 2사람. 하지만 정확한 물증 없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재판은 그 진위 파악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에디, 아빠를 믿어라. 용기 잃지 말고 힘내야 돼, 어? 야, 이 나쁜 사람아. 응? 내 아들 죽인 게 당신 아들이라고. 남편 살려놔, 이 살인자들아.
이 살인자야. 우리한테 살려내. 우리한테 살려내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한 조중필. 용의자들은 서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 누구 하나 용서를 빌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유, 우리 아들 중필아. 중필아, 잘 가거라. 아니 근데 요새 중필이가 통 안 보여. 어디 간겨? 예, 저 먼저 장학금 탄 걸로 미국 유학 갔잖아요. 미국? 이 할배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네, 급히 가느냐고 인사할 틈이 없었어요. 잘 있겠지? 예, 잘 있겠죠. 이놈은 목숨이 이렇게 모질게. 딸 셋을 낳고 어렵게 얻은 3대 독자 외아들이었다.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웠던 그런 아들이었다. 중필이는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 주위에서 그랬어요. 다. 애가 너무 순해서 그런 거 당한 것 같아. 참 순해. 우리 중필이가 경호가 많고. 피해자의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것이 직접 작성하신 부검 소견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중필의 사체에는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범행이었다. 아주 예리한 칼에 오른쪽 목에 3번, 복부에 2번, 왼쪽 목에 4번, 총 9회에 걸쳐 찔렸는데 칼날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는데요. 이 왼쪽 목 동맥이 혈단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군.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 칼날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건 가해자의 키가 피해자의 키보다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힘이 상당히 세서 일시에 제압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인 에디는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죠? 키는 183. 에디는 키가 183cm에 몸무게 105kg의 거구인 반면 피고인 패터슨은 키와 몸무게가 패터슨은 어떻게 키가 됩니까? 173에 60kg으로 왜소한 편이었다. 참고로 피해자 조중필 씨의 키는 176cm 정도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에디의 신체 조건이 패터슨보다 범인에 더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피살자보다 키가 크다는 부검의의 진술은 에디가 범인이란 결정적 증거로 제기됐다. 사건 당시 피고인 에디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9차례 이상 칼로 찔렀다면 두 손은 물론 온몸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어땠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가 그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상황이 불리해진 에디 측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Around 10 p.m. the 3rd of April 1997, at the Brook bathroom, did you stab the victim's neck with knife? No. At that time,
Did you stab the Korean guy with knife at the bathroom? No. 패터슨의 검사 결과는 찬반응이었다. 97년 4월 3일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조중필을 칼로 찌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요. 97년 4월 3일 밤 10시경 햄버거집 화장실 안에서 당신이 칼로 조중필의 목을 찔렀습니까? 아니요. 에디는 거짓 반응, 패터슨은 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법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자명해진 일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수사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나 쓰는 것이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보신 검사표를 기억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에디 측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만일 참 반응이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유무죄의 증거가 못 된다는 기초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에디가 범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살인범을 감싸주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요? 조용. 변호사와 검사는 모두 조용히 하세요. 실제로 법정에서는 거짓말 테스트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에디가 범인이란 유력한 심증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했다. 나 정말 이런 변호 못하겠어요. 아니 모든 정황들이 에디가 범인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가 아니래요. 죽어도 아니라는데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선 차라리 솔직히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에디,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초범인데다가 미성년자니까 길어야 5년이야. 지금도 안 늦었어. 에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자. 어? 정말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형을 당해도 할 수 없죠. 내가 안 그랬는데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해요. 범행 현장은 성인 2명이 서 있기에도 비좁은 장소. 현장 검증은 모두 3차례나 이루어졌다. 에디는 범행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패터슨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재현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네가 한 짓이잖아. 내가 다 봤는데 정말 이럴 거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두 분 중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왜 미국 대사관에서 재판이 공정하네 마네 이따위 공문을 보내오냐고요? 김 변호사, 미국인이면 살인범도 처벌하지 말라 이겁니까? 당신 생각도 그래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두 분 모두 조심들 해주세요. 여기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당신 말이야, 이 재판을 감시하든 뭘 하든 앉아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미국 대사관이면 대사관이지 남의 나라 재판의 공정성 운운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요? 미 대사관 측의 공문은 재판의 공정성을 거론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어로 작성된 공문이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했다.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매큐 테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지난 4월 3일 밤 10시경 가슴 부에 피를 묻히고 온 에디를 본 적이 있나요? 예, 에디가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올랐는데 왔어. 야, 에디, 너 이거 뭐야? 너 피 아니야? 어깨만 어깨. 아, 이거?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밌잖아. 우리가 사람을 죽였는데 재미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에디와 패터슨입니다. 당시 마지막으로 칼을 갖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에디입니다. 에디가 칼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건 못 봤어요. 에디가 패터슨에게 뭔가 보여줄 테니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했죠. 예, 등 뒤로 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들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에디라는 걸 알았죠. 예, 그리고 랜디도 에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예, 랜디도. 핵심 증인인 랜디를 왜 소환하지 않습니까? 랜디는 미 군속 자녀로서 소파의 보호를 받는 아이라 강제로 한국 법원에 구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파, 즉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주요 증인들을 소환할 수 없었고 이 점이 더욱 재판을 어렵게 했다. 1심에서부터 안 나오고 그렇게 뭐 쓰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미군 영사관에 이야기해가고 현병대로 이야기가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이 사건은 에디가 뭔가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조중필을 칼로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디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유조차 없는 잔인한 살해 행위로 볼 때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에디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말도 안 돼. 살인자는 이 자식이란 말이야! 패터슨은 아직 미성년자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피고인 패터슨은 징역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에 처해 주십시오.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건 아는 애들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놈의 소파인지 뭔지 이 하나같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니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착한 애는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살인만큼은 저지르지 않았다는데 이대로 사형 선고를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 그러시면 어떡하든 그 애들 한번 설득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본대로만 얘기해주면 돼. 어?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랜디, 한 번만 도와줘. 어? 제발 부탁이야. 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니야? 제가 증언하지 않더라도 에디가 범인이 아니라면 풀려나갔죠 뭐. 랜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다급해진 에디 아버지는 유리한 증언을 해줄 친구들에게 법정에서 증언해줄 것을 설득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한 번만 증언해주면은 우리 에디가 풀려날 수 있으니까. 어? 제발 부탁이야. 미셸 제발 부탁이야. 응? 물증 없는 재판. 재판장의 다음 질문은 이 재판이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말해준다.
판사가 아닌 인간으로서 묻겠습니다. 두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솔직히 대답하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범인은 맞습니까? 예. 에디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피해자 조중필을 살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패터슨입니다. 패터슨에게 묻겠습니다. 조중필을 살해한 사람이 누구죠? 제 옆에 있는 에디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범인이지만 서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증거는 두 사람의 진술뿐이었고 패터슨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검 소견서 등을 검토해본 결과 검사의 공소 내용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에디가 미성년자이나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이 마땅합니다. 피고인 에디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패터슨 역시 평소 흉기를 소지하여 살인범행이 일어나도록 초래하였고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신고치 않고 증거를 인멸한 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패터슨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흉기휴대 및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로 장기징역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검사의 기소대로 에디와 패터슨이 각각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도 일단락되는 듯했다. 아니, 이걸 왜 띄고 그러세요? 이제 판결도 났고 이제 죽은 앤 잊읍시다. 안 해요. 난 못해요. 어떻게 얘를 잊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 매달리고 있을 거야. 산 사람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조중필이 살해된 지 7개월째. 이미 죽고 없는 아들의 방을 매일같이 쓸고 닦았던 어머니였다. 어쩌다 네가 내 아들이 네가 그런 일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로 논란이 됐던 에디는 항소심에서 20년형으로 감해졌다. 하지만 에디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심을 파기,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한편 상고를 포기하고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패터슨은 1년 만에 8.15 특사로 특별 사면됐다. Hi, Daddy. How have you been? 에디의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일 수도 있는 패터슨이 사면됐다는 것이 의혹으로 제기됐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에디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검을 한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의 첫 증인은 뜻밖에도 검찰 측의 가장 유력한 증인인 부검이었다. 살해 당시 칼날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범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컸을 경우 당연히 칼날은 위에서 아래를 향했겠죠. 하지만 소변을 보는 일반적인 자세는 약간 몸을 구부리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키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경우에도 위에서 아래를 향해 찌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만일 피해자가 똑바로 선 상태가 아니라면 이 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칼을 갖고 있었나요?
마지막에 에디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페로는 누가 먼저 올라왔나요? 에디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들으신 대로 범행 전 마지막으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에디이며 범행을 하고 나서 먼저 화장실을 빠져나온 것도 에디입니다. 에디의 범죄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누가 먼저 나왔냐 하는 것과 화장실 안에서 누가 살인을 했냐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가기 전에 누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역시 누가 살인을 했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들의 친구인 로날드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패터슨과 에디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Yes. Jason told me by the phone call that Peterson stabbed someone. 그런데 왜 제이슨이 법정에서는 정반대로 진술을 한다고 생각하죠? I don't know why, but before going to the court, they were talking to each other. 랜디와 제이슨이 패터슨을 위해 서로 짜고 진술을 했단 말인가요? Yeah, Jason said that he knew how he was going to say in the court. 로널드의 증언으로 패터슨 측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이 확인됐다. 미 육군 수사대인 CID 특별수사관 반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CID는 처음 패터슨을 검거하고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 수사를 담당했으나 그동안의 재판에서 CID의 수사 기록은 무시돼 왔었다. 증인은 본 살인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한 적이 있죠? Yes. 조사 내용을 전부 얘기해 보세요. I asked Eddie if he killed the man or not, but he said no. People said that Patterson killed a Korean. Eric said he killed that man. He stabbed him because Eddie provoked him to do. He was driving to kill someone. Overall investigation. Patterson committed the murder. CID는 대한민국 법정이 인정하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수사상 가장 중요한 현장 검증과 부검 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기록보다 CID의 수사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말은 검사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가 수사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초동 수사를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췄다는 증거도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진술 계속하시죠. 범행 후 패터슨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얼굴과 손 그리고 몸 전체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바로 가지 못하고 4층 화장실에서 피를 닦았는데 What happened? 그때 친구인 랜디가 들어왔고 피 묻은 셔츠를 벗고 랜디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Oh my God! I can't believe it! Jesus. Tell me what happened. I stabbed the Korean. Jesus, oh no. Why did you do that? He was staring at me. 사건 직후 패터슨은 몹시 괴로워했고 친구인 랜디에게 자신이 한국인을 찔렀다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영내로 들어가 친구인 휘테커와 피 묻은 바지를 바꿔 입었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피 묻은 셔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And chuck that knife away. You must get up and single evide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했던 칼을 하수구에 버려 증거를 없앴던 것입니다. 패터슨이 히스패닉 계통의 노르테 14 갱단의 일원이라는 정보도 있었죠. Yes. Many texts like Note 14 were found in his personal stuff. This case is quite similar with the criminal called Mad Dog by the Note 14 in many ways. 매독 수법이란 어떤 것인가요? The way he stabbed him
such as holding the blade on his fingers, was quite similar with the notice does. On that day, he said that he was proud of being notice member by himself. No 214? Oh boy, every American knows them. This is the symbol of the Northeast member. My mad life. CID는 갱들과 유사한 범행 수법에 주목했고 손에 있는 노르테 갱단의 문신도 확인됐다. 에디가 아니라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패터슨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패터슨은 이미 8.15 특사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돼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 6개월 만에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증인 패터슨은 손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손등의 그 문신은 노르테 폴틴의 상징이 맞나요? No, that's not true. I have this tattoo for friendship with my friends. Northeast tattoos consist of 3 spots, but mine is 4 spotted. 자신과 전혀 상관도 없는 갱단의 문신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다니 재밌군요. 자, 패터슨 군. 정말 조중필 씨를 죽이지 않았나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 년 동안 한 번도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으며 3대 독자 외아들이었던 피해자 조중필은 철없는 미국계 아이들이 재미로 휘두른 칼에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이 아닌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말입니다. 법은 그가 살해되는 순간에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죽어서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다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살인범입니까? 에디가 살인범인 이유는 충분합니다. 에디는 유죄입니다. 에디는 분명 성실하고 착한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살인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단 1%라도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무죄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디가 살인범으로 기소된 결정적인 증거였던 부검 소견서에 허점이 드러났고 또한 증인들이 진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인은 에디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디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패터슨의 진술 외에는 유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패터슨은 범행 현장에 있던 단 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에디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에디를 단독범으로 볼 증거가 없습니다. 본 법정은 에디의 무죄를 선고한다. 됐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끝났다고! 이로써 조중필 살해 사건의 용의자 2사람 중 한 사람인 패터슨은 8.15 특사로 나머지 한 사람인 에디는 구속 54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그럼 이 남자는 다 나지만 누가 법을 내렸고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현장에 있던 용의자 2사람 중 1명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이미 특별 사면된 상태여서 자칫 범행은 있고 범인은 없는 수수께끼 사건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윤도환 기자입니다. 재작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홍익대 4학년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명. 사회에 나 격려를 한번 누리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여놓고 그놈들을 다 내보냈는데 어느 사람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머리 똑똑하다 그래요? 진짜 쓰레기같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 Hello? Patterson, you know, you are free now. I confirm that your exit provision was released. Really? Is that true? Can I fly over to the States? Yes, I think it's for only a few days, so you better leave Korea immediately. Right now? 에디가 무죄라면 상식적으로 범인은 패터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패터슨은 검찰의 재수사 기간 중 단 이틀간의 출국 금지 공백 기간을 틈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살인 용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어떻게 풀렸으며 패터슨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떠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잘못했어요. 검사는 패터슨과 리를 2사람을 다 같이 살인죄 공동적으로 공소를 제기했어야 됩니다. 살인자 없는 살인 사건이 된 지 5년. 당시 담당 검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정말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그 애들이가 범인이지. 미국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잘 살겠다고 아니라고요? 죽어도 안 돼. 쉽게 맹세하건데 안 돼. 이 사건 정말 잊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잊고 싶어할 또 한 사람. 현재 미국에 살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온 에디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럼 물어봐요. 제가 진짜 그런 거 한번 들을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제가 했으면 제가 한국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살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진짜 안 했어요. 네? 이게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했으면 진짜 전 적이 없어요. 난 진짜 안 했어요. 저 진짜 믿어줘요. 네?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는 있대, 살인자는 없는 사건. 현재 유일한 용의자인 패터슨은 또 다른 범행에 의해 미국 몬트레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것이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피해자 조중필은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 2번 살해당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하철만 타면 중필이 생각이 났어요. 저 학생이 우리 중필이만인가 이러면서 이 지하철을 타고 그냥 3년을 그냥 다녔었는데 이래. 난 그런 분들 와서 내 생각으로는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나 아주 솔직한 말이지 용서해줄 가망이 있어요. 그것들이 자식이니까. 그런 거 지워하면 죄하면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뉘우치고 말이야. 잘못했다고 그러면 난 남자로서 아주 그냥 털어버리려. 내 자식이 이명 죽었을 망정. 지난해 말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 시위.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을 가슴에 묻은 지 5년. 조중필의 어머니는 어김없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미국 아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아들의 죽음을, 아들을 잃고 눈앞에서 범인까지 놓쳐야 했던 분노를 어머니는 그렇게나마 달래보려는 마음인 것이다. $15만원씩 30. 응? 좋아요. 영수 씨를 청소년 성매매로 긴급 체포만. 누가 그런 모함을 하는지 그 사람 얼굴 좀 보자고요. 셋이서 영등포에서 만났잖아요. 언제? 도대체 언제? 원조 교제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한 번 했다고 죄인 취급하는 건 억울합니다. 피고는 정말로 원조 교제를 안 했죠. 차라리 저 죽이십시오.